본체, 동력 전달 장치 본체를 모델링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력 전달 장치의 본체는 일반적인 형태하고는 좀 다르게 웬만하면 다 X, Y 평면으로 회전하면 되는 객체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본체도 한번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본체 모양이 좀 특이하고요. 무엇보다 리브를 다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리브에 손이 좀 많이 가는 본체라서 만드는 방향성 보시고 모델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캐드 도면 한번 봐주시고 모델링 어디서부터 하면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회전으로 그리면 안 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늘을 보고 그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측면도의 외형의 절반으로 나와 있죠. 이 외형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돌출을 중간 평면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대칭으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커버가 장착될 수 있는 면, 그리고 베어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돌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쪽이 비어져 있다는 거, 이 수문선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안쪽에 빈 공간, 그리고 베어링이 들어가야 될 공간까지 돌출과 회전의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리브를 달고 구멍을 내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링 시작할게요.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시작은 앞서 했던 모델링보다 다른 방향, 우측면도 YZ 평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치수가 요게 자로 측정해야 될 위치들, 본체는 웬만하면 베어링을 제외하고는 다 자를 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치수로 나타나지만은 여러분은 길이 치수로 여기서 중심까지 40이니까 80짜리 원이 될 거고요. 가로 길이 이게 지금 다 62.5, 여기서 높이는 10으로 나오네요. 62.5면은 62, 120이고 2.5니까 125로 나오겠네요. 길이 125, 10. 네, 다 나왔네요. 스케치발에 가보겠습니다. 원점으로 80짜리 원 만들고, 대칭 구조로 도면에서 보셨기 때문에 라인으로 딱 붙여서 만들어도 되는데 살짝만 띄울게요. 40 더하기 20 정도 해야 될까? 이 정도 선상으로 동일선상 구속 조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속이 안 될 때는 점을 이렇게 눌러서 좌우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접선은 됐지만 선이 수직이 아니죠. 수직 구속 조건을 한번 눌려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컨트롤 Z 누르고, 분명히 선은 수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수직 눌러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꼭 수평을 눌러야 돼요. 이런 현상이 꼭 우측면도일 때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 간혹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측면도일 때는 말을 안 들으면 반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수직이어야 되는데 수평 구속 조건을 넣어야 구속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요 선의 중간점하고 전 요 원점하고 선상일치를 시키려 하는데, 방금 마찬가지로 요게 반대였기 때문에 점 대 점도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볼게요. 원점 찍고 중간점 찍으면, 그죠? 네, 수평으로 찍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높이 10이었고요. 네, 전체 거리가 125 이렇게 나오고, 높이가 여기 바닥에서 축선까지의 높이인데 요게 딱 40으로 나올 거거든요. 확인은 해 드릴게요. 네, 40이죠. 그래서 접선을 하셔도 되고 뭐 치수를 넣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원점에서 선까지 40, 꼭 40 줘놓고 자르면, 네, 자르기 해서 요런 형상, 얘를 갖다가 이제 대칭 돌출을 할 거고요. 돌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얘를 보면은 이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얘와 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까지만 대칭 돌출하시고 이건 따로 보셔야 돼요. 튀어나온 공간은, 튀어나온 건 따로 만드셔야 된다.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한 개고요. 모델링 순서대로 작업하겠습니다. 대칭 50 되고요. 그 다음이 방금 말씀드렸던 잘못 넣으면 안 된다는 걸 바로 잡아 넣어야 돼요. 저게 70으로 제가 봤는데, 커버에 붙는 면, 조립면과 반대편 조립면까지의 거리가 70입니다. 이게 단면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면도에서 딱 본체와의 거리, 커버 닿는 면, 커버 닿는 면 70. 지름은 커버 할 때 50으로 나왔었거든요. 커버의 지름이 50이었기 때문에 50짜리 원을 70으로 돌출하는 거죠. 방금 스케치했는 요 면 기준 YZ 평면에 스케치 잡고 원 50짜리 지름을 나가서 돌출, 대칭으로 70 하시면 형상이 이제 덩어리가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빼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먼저 빼셔야 될 거는 단면도에서 빈 공간이 보입니다. 해칭이 없는 공간. 요게 우측 면도에 숨은 선으로 나오는데 이 숨은 선과 숨은 선 간의 갭을 자로 재면 딱 5가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간격 띄우기로 만드는 거죠. 보다 쉽게 만드는 방법은 또 동일하게 YZ 평면에다가 스케치 잡으시고 요 둥근 거하고 그 접선되는 직선 두 개까지 얘네들을 형상 투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5mm 확인하셨던 거 기준으로 여기 안으로 5mm 집어넣고 얘네들 끝점을, 직선의 끝점을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 요때 이렇게 동일선상을 좀 맞춰 놓고 선 하나만 이어 붙이는 거죠. 이렇게 굳이 구속 안 하셔도 되고 요 덩어리 형상에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닫힌 스케치를 이용해서 안을 비워주는 거죠. 그 비워줄 때의 갭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정면도에서 40으로 나오겠네요. 5 빼는 거니까 40. 돌출 40으로 양쪽 돌출 때 지금 자동으로 잡혔는데 대칭 잘라내기 40으로 숫자 바꾸면 안쪽이 이렇게 비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빼셔야 되는 거는 이제 회전 모양으로, 회전을 이용해서 제거를 들어가는 거죠. 베어링 들어갈 면하고 축이 지나가야 되는 공간까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와서 스케치면이 바뀌네요. XY 평면에 스케치 놓고 라인으로 축선을 이제 회전으로 빼야 되니까 축선을 달아 주시는데, 이때 보면 제가 선상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게 일치를 잡기가 조금 다소 불편합니다. 중간점 잡고 하기가 좀 불편해서 일치 구속 조건을 꼭 하나 선을 원점에서 떼놓고 그림 그리시고, 중간점 여기 일치 달아놓고 스케치는 저는 보통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형상이 잘 보이시면 제가 선을 여기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십자선을 좀 치우고
제가 그릴 위치가 이렇게입니다. 요 베어링 단차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또 더 나가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스케치 영상으로 보면 단순한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를 대셔도 되는데 보다 정확하게 보시려면 커버 얼만큼 들어왔는지 커버 그릴 때 미리수 확인하고, 베어링의 폭이 요 오일실한다 스냅링 할 때 같이 규격을 봤는데 이게 베어링 폭이 9거든요. 9랑 이게 3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자를 안 돼도 12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1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애매하시면 자로 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웬만하면 자로 잰거나 뭐 규격 본거나 길이는 맞춰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만 유의하시면 되겠고, 베어링 외경도 규격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외경은 32였습니다. 32. 32라는 거 스케치 치수 놓고 얘만 자로 재면 되죠.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자로 재주시면 되겠고, 요거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제 치수 넣기 전에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 스케치 상에서 F7번을 누르면 그림이 절반 자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비어있는 형상 같은데 스케치 하실 때는 스케치 화면에서 F7번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제가 환경 설정 부분에서 스케치 탭에 요 화면 보시면 맨 밑에 스케치 화면 표시라는 요 게이지가 있는데, 이게 인베드 처음 깔면 0이거든요. 0으로 돼 있기도 하고 버전에 따라서 혹은 컴퓨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이 환경 설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요 기능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빵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축선 그렸을 때 중간이 안 나오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림 뭐 예를 들어 제가 스케치를 잡아서 들어갈 텐데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럼 그림 볼 때 무조건 F7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F7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 설정에서 꼭 이 게이지를 0이 아니라 적어도 20%까지, 20%에서 뭐 더 나가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 해놓고 적용 닫기, 뭐 굳이 꼭 절반으로 안 잘라놔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케치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검은색 묻어버렸네요. 묻어 나오겠다. 다행히도 안 나왔네. 네, 여기서 치수대로 하면 베어링 외경이 32 나오고요. 동일선상이 안 됐어요. 동일선상 해주고, 바깥에서부터 베어링 단까지 길이가 제가 12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12, 12. 여기 지름을 측정을 해야 되겠네요. 요 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8이 나오네요. 치수 중심선 찍고 28 이렇게 들어갑니다. 28까지 넣고 오케이. 이게 좀 삐져나오게 되면은 제가 치수를 바깥쪽 형상투영으로 이게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면이 더 생깁니다. 이때는 면 더 생기면 자동이 안 되고요. 면을 다 찍어 주시면 축 선택 한번 누르면 회전이 될 거예요. 해볼게요. 회전, 면 선택, 면 선택, 면 선택 세 군데 찍고, 여기 축 선택을 축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여기 회전을 하고요. 원하는 건 회전 제거기 때문에 여기 제거 눌러주시고 결과 확인하시고 확인. 되겠습니다. 형상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어가는 게 구멍 파야 되고 뭐 살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고, 리브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죠. 자, 요 위에 부분에 이제 그리스 닛불이 들어갈 장착면을 달아줘야 되는데, 요 위에도 이제 설치할 때는 그 위에 나오는 그리스 닛불 장착면의 높이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이를 먼저 볼 때 얘가 3이나 2 이렇게 떨어져 있을 텐데, 뭐 2 떨어지고 3 떨어지면 그 해당 높이에 더하기 요 튀어나와 있는 높이 합산해 주시면 되고, 지금 기준면이 없기 때문에 XZ 평면 기준면에서 여기까지 붙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서기 때문에 그 위에서 돌출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돌출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 높이에서 돌출을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합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평면 간격 띄우기 R값 40 플러스 튀어나온 높이가 2이기 때문에 40 플러스 2에서 42 이렇게 면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칭 돌출을 괜히 한 게 아니라는 건 요 스케치를 찍어 보시면은 원이 들어오고요. 12 지름으로 나타납니다. 12에 제가 요거 나사 M6을 할 거고요. 12 확인하시고, 돌출을 이제 하셔야 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돌출 누르면 위로 올라갈 건데 방향 반대로 놓으면 다시 그 길이만큼 나갈 거고요. 이때 합산인데, 그러니까 접합이자 결합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거리보다는 요 다음까지라는 기능으로 눌러주시면 딱 예쁘게 곡면에 포개어집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꼭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 2라는 거를 자로 측정해 놓고 그냥 단순 거리로만 2를 해버리시면 살이 정확하게 곡면에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남아 버리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작업하시다가 나중에 목깎이를 넣을 때 바로 일통이 나요. 목깎이가 안 들어갈 거니까. 이런 현상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이런 실수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능 중에 그냥 돌출을 더 넉넉하게 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뭐 5 이렇게 넣으면 푹 들어가죠. 이러면 결과가 뭐 다음까지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수는 길이를 많이 해버리면 이게 툭 튀어나와 버리겠죠. 그런 실수가 아니고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까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목적을 이뤘으니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끄고요. 여기 구멍이 탭이 되고 여기 구멍도 탭이 되고 할 거니까 탭은 좀 이따 맞추고, 저는 여기 카운터 보호로 되어 있는데 카운터 보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여기로 봐야 되겠네요. 머리만 한번 재볼게요. 9.5의 머리 파이면 이게 M5거든요. 그러면 제가 재기 전에 재보면은 외울 때 9.5, 5.4, 드릴 파이 5.5가 나와야 됩니다. 5.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외워 가지고 카운터 보호를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M5의 카운터 보호 숫자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점 찍고 해서 카운터 보호 놓고 10에 10 10에 10인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값의 그 갭은 바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볼게요. 스케치 면 잡고 점 찍고요. 갭 10, 갭 10 이렇게 하고 나가서 구멍 카운터 보호입니다. 요거 M5짜리 기준으로 단순 구멍 9.5 깊이 5.5 5.4죠. 드릴 파이 5.5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패턴으로 구멍 선택하시고 방향 1번 가로로 잡아서 보내는데 10, 12 폭이 50짜리에서 빼는 거니까 3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좌우가 동일할 거고요. 방향 2로 여기를 잡아서 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죠. 여기 반전 기능 누르면 반대로 가게 되고요. 이때 길이는 뭐 자로 측정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10이라는 기준만 확인하시면은 굳이 뭐 자로 한 번 더 낼 필요 없이 아까 전체 길이가 125고요. 10 빠지면은 105잖아요. 그럼 105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105. 여기 10, 120의 전체 길이에서 10 빼면은 120에서 20 빼는 거니까 105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구멍 생겼고요. 이제 여기 구멍 따고 요 구멍 따고 리브 달고 회전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구멍을 위에다가 표현할 텐데요. 이때 규격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규격집을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좀 하단부에 나타날 텐데 위에였던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네요. 나중에 이게 인벤트에서도 그 지스 규격하면 나오는데 M6의 0.75입니다. M6의 0.75 요것만 보통 기억을 잘 하시면 되는데 M6의 0.75로 저는 보통 이게 고쳐놔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런 동그란 구역에 구멍 기능 수행하실 때는 굳이 스케치면 다시 찍고 점 찍고 하실 필요 없고 구멍 눌러서 탭 구멍 시트 없음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아무 면에 아무데나 찍고 그 테두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치수가 안시가 ISO 메트릭 프로파일 크기는 6에 이때 지정이라는 곳에 피치 값을 바꾸는 거예요. 선택하고 제가 아까 M6의 0.75가 그리스 니뿔이라 말씀드렸는데 M6의 0.75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고 전체 관통을 해도 관계가 없는 위치입니다. 밑에가 열려 있기 때문이죠. 혹여나 밑에 살이 닫혀 있거나 이러면 절대 전체 관통 하시면 안 되겠고요. 지금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탭을 좀 여유 있게 한 20 선상으로 뚫어버리면 안전하게 다 탭이 나올 거니까 확인을 눌러서 뚫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여기 그대로 구멍 스케치 이어 갈게요. 커버 저 스케치 할 때 이 나사 위치를 딸 수 있는 그 PCD, 피치원의 치수가 42였거든요. 저는 그대로 42를 바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치수 들어가고 커버에서 다른 치수 들어가서 둘이 안 맞으면 나중에 조립하려고 할 때 볼트가 안 들어가져요. 오류가 자꾸 나고 할 테니까 볼트가 안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커버가 아예 조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구멍이 안 맞으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 PCD 치수는 같아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구성선 교점을 찍었습니다. 나가서 구멍 이제 눌러서 좀 전에 탭이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 탭이 3이었습니다. M3으로 좀 작은 애였어 가지고 이거를 측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본체에서 항상 앞나사 도시 부분 많이들 틀리셔서 그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 이 외형선에서부터 커버 조립면까지 위치로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이 되면 이제 드릴 길이 해서 더하기 2를 해주면 좀
덜 어색한 앞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에 10으로 구멍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거리 치수로 바꾸고요. 탭의 거리가 8이라는 게 명확하고 거기에서 더하기 2인 10을 맞춰주시면 이 수업 안에서는 이 정도 크기로 무조건 뭐 플러스 2 하시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 가능하고요. 이제 나중에 얘를 바꿔 가지고 좀 더 많이 큰 형상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사 볼트 크기에 맞춰서 늘려 주셔야 덜 어색할 거라는 점. 지름은 막 왕창 커졌는데 길이는 2mm 그대로면 티도 안 나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비례해서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뷰를 넘어가야 되는데 리뷰 전에 이 본체 첫 번째로 구획을 좀 나눠서 양이 많기 때문에 구획을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